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근길 상식 독립출판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 출판에 관심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요즘 시대에 책을 좋아하신다니 일단 여러분들께 박수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다니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아해 주세요. 네. 어떤 독립출판이 무엇인가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독립출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모든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출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모두 영상으로 소통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이들도 요즘엔 태어나서 한 살만 돼도 이렇게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확대하는 거? 확대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유튜브도 어른들 몰래 클릭해서 본다고 하는데 막상 글을 깨치려면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텍스트의 시대는 갔다. 이제 영상의 시대다. 모두가 영상으로 소통하는 시대. 정말 글은 한물 간 걸까요? 네, 출판계에는 이런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출판은 단군 이래로 계속 불황이었다. 되게 재밌는 말이죠. 해마다 출판 시장이 점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정말 출판 시장이 축소되고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닙니다. 2018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서 2018년에 출간된 종의 수가 4만 권에서 6만 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네, 10년 만에 이뤄진 변화치고는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많아졌죠. 사실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책은 많아질까요? 혹시 독립출판 때문일까요? 네, 그러면 먼저 출판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일반적인 출판 시장을 살펴봐야 독립출판 시장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출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가 된 정의 같은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단 임의로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옆에 화면에 뜬 것처럼 기획출판입니다. 기획출판은 어떤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 요즘에 코로나가 참 이슈잖아요. 혹은 작년에 재작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슈였죠. 이렇게 화제성이 있는 이슈가 있을 때 책을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해요. 어떤 주제를 잡고 나서 저자를 이렇게 물색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책을 만들어내서 서점에 이제 깔아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고 청탁 방식이 두 번째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책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제 책도 이미지로 띄워봤습니다. 저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니까 김영하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자면 김영하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쓰셨죠. 근데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여행책을 써야겠다. 요즘 여행이 유행이니까. 그럼 누구를 섭외할까가 되지 않고 김영하 선생님과 책을 한번 작업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떤 원고를 가지고 계실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저자 중심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식은 투고 방식입니다. 아직도 많은 출판사에서는 그 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보내주는 원고 뭉치가 가득 쌓여 있어요. 제가 출판사에 있을 때도 투고가 한 달에 그래도 한 4, 5건은 들어왔던 것 같아요. 투고는 독특하게도 이 모든 콘텐츠들을 한 90% 이상 다 작성을 한 후에 원고 뭉치를 직접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내공이라는 책처럼 한 번도 이력이 없었던 저자가 한 번도 책을 낸 적이 없었던 저자가 책을 낼 때 투고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재구성 방식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김리지 작가님의 책이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나와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리고 있고 8쇄를 찍었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아마 출판계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8쇄라는 게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8쇄 정도면 굉장히 잘 팔린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원래는 독립출판으로 나왔습니다. 저자가 독립출판 수업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들으면서 직접 글을 쓰고 만화를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인쇄를 해서 서점에 뿌리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잘 팔리자 이제 기성출판사에서 이걸 다시 한번 묶어서 내보자 라고 제안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SNS에 이미 있다거나 혹은 독립출판에 이미 있는 콘텐츠를 재구성해서 책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독립출판은 뭐가 다를까요? 독립출판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독립출판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형식 외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어떤 출판사나 혹은 세상의 시선이나 어떤 자본의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독립출판을 많이 하곤 해요. 저는 딴지잇이라는 매거진을 2015년부터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비정기 간행물로 지금까지 13권의 잡지와 한 권의 단행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 독립출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여기 화면에 뜨는, 혹시 여기 뜨나? 아무튼 어딘가 화면에 뜨는 이 수신지 작가님의 며느라기라는 작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떤 며느리의 삶을 그린 웹툰인데 사실 SNS에서 먼저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 SNS에 있는 콘텐츠가 반드시 책으로 묶어져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수신지 작가님과 어떤 출판사가 계약을 하게 될까? 출판인으로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아마 궁금해한 게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가장 규모가 큰 것과 할까? 가장 마케팅을 잘 태우는 것과 할까? 어쩌면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짜란, 이제 수신지 작가님이 직접 출판사를 차리시고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직접 디자인부터 인쇄, 유통까지 다 한 번에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결정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내 작품에 대한 고집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제안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기 좋다면 독립출판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책을 판매했을 때 작가에게 10%가 주어지는데 사실 출판사에게 가는 어떤 수익까지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품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이 책들도 보셨을 거예요. 언어의 온도, 그리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여러분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은 막 영풍문고 이런 데 가면 이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에 놓인 걸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들도 독립출판에서 시작을 했거나 혹은 지금도 독립출판인 책들입니다. 굉장히 이슈죠. 독립출판 하면은 굉장히 막 인디 뮤지션 혹은 뭐 인디 영화 이런 것처럼 막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뽁닥뽁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대박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독립출판을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대박이 나가지고 유명한 저자가 되고 탄탄한 출판사의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독립출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게 독립출판이고 어떤 게 독립출판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물론 명확하게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특성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특성은 요즘 다른 출판계와 마찬가지로 물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물성이라는 건 손으로 만져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책을 만졌을 때 예쁘다, 촉감이 좋다. 이걸 인테리어로 집에다가 이렇게 놔뒀을 때 혹은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을 때 이 책이 좀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책들이 요즘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독립출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기성출판에서는 이제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판형이 있었다면 독립출판에서는 좀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책은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표지가 축구공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졌고 어떤 책은 이렇게 책을 열면 그 옛날에 여러분들 연애장이나 어떤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트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카드 열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죠. 그런 것들을 만든 독립출판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특성을 다 물성으로 살려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또 그럼 다른 특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ISBN 등록 여부인데요. 먼저 여기서 ISBN이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막으로도 나갈 텐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제 표준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책이든 뒤를 보면 바코드가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ISBN이에요. 근데 그런 바코드를 만들려면 출판사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ISBN 발행자 번호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ISBN 발행 번호를 부여받아서 책의 번호를, 이 세 번째 거는 사람이 받는 거고 네 번째 건 책이 받는 거예요. 책에다가 디자인할 때 얹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근데 독립출판은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식 출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특성이에요. 제작부터 유통까지 작가가 모두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고 내가 쓴 글을 편집하고 그 다음번에 디자인한 것을 종이랑 인쇄사를 골라서 인쇄하고, 인쇄한 걸 다시 서점에 유통시키고, 유통시킨 걸 다시 정산받고, 잘 팔리면 뭐 또 다시 찍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저자가 한다는 점에서 독립출판이 독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출판사에서는 편집자가 따로 있고, 마케터가 따로 있고,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당연히 저자도 따로 있거든요. 추가적인 특성으로는 20, 30대가 많이 독립출판에 뛰어든다거나, 혹은 콘텐츠가 좀 독특하다거나 하는 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시장에서 대형 출판사에서 내놓기 조금 껄끄럽거나, 아니면 아직 사람들에게 내보이기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주제들도 독립출판에서는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죠.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독립출판이 어떤 것인지, 독립출판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전에 전반적으로 출판이라는 것에는 어떤 단계와 종류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런 독립출판 어떻게 하는 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표가 물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분류해 봤어요. 출판 기획, 원고 작성, 출판 편집, 디자인, 인쇄, 행정, 유통, 이렇게 7가지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먼저 출판 기획입니다. 기획의 중요성은 요즘 같을 때 너무 말해 뭐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책을 찍어내기만 하면 팔린다고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집이 너무 잘 팔려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시인들을 부러워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지나갔죠. 유명한 저자들도 더 이상 흥행의 보증 수표가 되지 않고요. 굉장히 문장이 좋다고 해도 기본값은 되지만 문장력만으로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주제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출판 기획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또 어떤 독자층에게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저자와 함께 할지, 그리고 어떤 목차로 할지, 디자인의 계열은 어떻게 잡을지 등을 모두 다 한번 만들어 보곤 해요. 그래서 출판 기획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보통 출판 보도자료에 들어가는데요. 보도자료가 뭐야? 보도자료는 그냥 기사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런 걸 준비해 봤어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저의 책, 야망 있는 여자들의 사교클럽을 검색해 보시면 이 책의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저자의 양력, 그리고 이 책의 판형과 두께 혹은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책 소개와 함께 책 소개 문장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신 다음에 아마 책을 사실 텐데, 보도자료는 이런 내용을 담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만드는 러프한 기획안을 이 출판 기획 단계에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판 기획을 다 했고 이제 원고를 작성해야겠죠. 하지만 원고 작성은 여러분의 몫이니 다음 글쓰기 특강이 있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원고를 다 작성한 후에 출판 편집을 하게 됩니다. 편집이라는 건 보통 맞춤법 고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맞춤법 고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맞춤법만 고치는 것이 아닌 윤문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읽기 쉽게 문장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는다거나,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본다거나, 혹은 이런 말이 나갔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지는 않을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편집입니다. 당연히 고유명사를 통일하거나 어떤 각주를 살펴보거나 구호를 본다, 이것도 편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편집을 다 하게 되면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인디자인이라는 출판 전문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다 이렇게 PDF 파일로 나왔겠죠?
이걸 이제 인쇄소에 넘기는데 넘길 때 뭐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죠. 첫 번째, 종이를 무엇을 쓸 것인가? 두 번째, 같은 종이를 쓰더라도 몇 그램짜리 종이를 쓸 것인가? 세 번째, 가로, 세로는 어떻게 되는가, 길이가. 네 번째, 몇 페이지짜리 책을 보내는가. 다섯 번째, 뭐 표지 같은 거를 코팅을 하는가. 혹은 후가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록볼록 나오거나 표지가 이렇게 조금 움푹 들어간 거 있죠. 음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인쇄소에 맡깁니다. 이 책을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고 납본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출판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허가제여서 등록을 받은 사람만 출판물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그 책을 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출판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출판 등록증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죠. 책을 판매할 거면은 사업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출판 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두 가지 받았으니까 끝인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ISBN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행인 번호를 받아야 돼요. 이 바코드를 만들어주는 권한을 내가 가지는 거죠.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인터넷의 서지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권한을 가지면 내가 만드는 책마다 바코드를 줄 수 있어요. 이 바코드를 책에다 인쇄한 후에 이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해야 합니다. 두부 납본을 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잡지라면 잡지협회 같은 데 보내주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통이다. 책이 다 만들어졌으니 서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런 서점에도 보내고 동네의 독립서점에도 보냅니다. 몇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최대한 많은 유통을 확대하라 라는 정도의 팁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독립출판의 전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봤어요. 원래 굉장히 긴 과정인데 짧게 듣느라고 여러분들 마음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시고 시작할 때 할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제가 몇 개만 한번 대답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제작비 얼마 드냐? 이게 50만 원부터 5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라 명확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자가 따로 있다면 원고료, 그리고 교정교열 편집비, 그리고 디자인비, 그리고 사진과 일러스트비, 인쇄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유통을 이제 배본사에 맡기신다면은 그런 유통 비용까지 고려를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독립출판 아니고 그냥 독립출판에 기고를 하는 저자면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 10%를 받습니다. 10,000원짜리 책을 판다고 하면 저자한테 이제 1,000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독립출판은 보통 500부를 찍어요. 기성출판이 2,000부를 찍는 것에 비교해서 조금 규모가 작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작게 찍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더 줄인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 이걸 판다고 생각하시고 최소 500부는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저작권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글을 가져다가 서평을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글에 대한 저작권 혹은 내 책에 들어가는 사진이 내가 찍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저작권을 사서 꼭 유통을 시키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독립출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죠? 끝까지 다 들으신 거 맞죠? 네,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독립출판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막 과정도 길고 내가 내 책 잘 팔 수 있을까 싶지만 일단 해보면 어떻게든 하게 되고 또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1년 지나게 되면 1년 만에 저자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언어를 매개로 해서 세계를 로딩하고 편집하고 그걸 통해 지식을 만들어내고 경험한 것을 성찰하고 나눌 수 있는 힘. 그건 영상이 텍스트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 책의 저자가 말했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이 모든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시대. 그렇지만 생각하는 힘은 저는 여전히 텍스트에서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독립출판과 글쓰기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근길 상식 독립출판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는 박초롱이고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